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와 3시간 동안 회담을 가진 후 이란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아야톨라 정권을 공격하기보다는 이란과의 핵 합의에 대한 결과 없는 협상을 계속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중동의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펜타곤이 또 다른 항공모함 전단에게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비해 중동에 배치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의 공개 발언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에게 이란 핵 합의뿐만 아니라 테헤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이 지역에서 이란의 대리 세력에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는 아직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자 지구의 하마스 무장 세력은 누구도 무장 해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협정의 2번째 단계로 넘어갈 생각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것이 협정의 주요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하마스는 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회차에서 네타냐후와 트럼프의 만남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 피치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속보와 물론 이곳 유튜브에서의 영상 예고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수요일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와 3시간 동안 회담을 가진 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과의 합의를 계속 추진하고 싶으며 군사행동으로 전환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트럼프는 네타냐후와의 만남이 매우 좋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이란과의 외교적 전망에 대해 극도로 회의적이며 군사행동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아직 이란과의 협상에 희망을 두고 있으며 네타냐후와는 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에 그리고 긴밀하게 행동을 조율하기 전에 서로 다른 공개 발언을 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나중에 12일 전쟁이라고 불린 그 작전의 시작에서도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말했지만 결국 함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미국과 이란이 6월 이후 처음으로 오만에서 협상을 재개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동시에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화요일의 다음 주에 아이차 협상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실패할 경우 트럼프는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 2번째 항공모함 전단을 페르시아만에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3명의 미국 관리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밝히길 펜타곤이 또 다른 항공모함 전단에게 중동에 배치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군사행동에 대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미국 관리들이 스트리트 신문에 펜타곤이 이미 중동에 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어떤 선택지가 더 바람직할까요? 만약 아니라면 우리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6월 12일 전쟁 전에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은 이란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더 현명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길 바랍니다. 같은 시각 베냐민 네타냐후 사무실의 성명에서는 그가 이스라엘 국가의 안보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의 협상과 관련해서 양측은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즉, 아시다시피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양측은 가자지구 문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그들이 가자지구와 전반적인 지역에서 이룬 엄청난 진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썼습니다.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는 분명히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사실 가자지구 문제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도널드 트럼프의 평화계획 2단계가 시작됐어야 했지만 그곳에서는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미국이 가자지구 상황을 감독하는 평화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이용해 그들은 가자지구 복구를 위한 자금을 모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마스 무장 세력이 여전히 서방 정치에서 영향력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동쪽 절반을 계속 통제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군의 무장 세력에 대한 공격은 거의 매일 저녁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2일 평화위원회와의 협정 서명식에서 연설하면서 도널드 트럼프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는 하마스가 무장 해제하지 않으면 가자지구의 재건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가장 큰 문제의 시작입니다. 알자질에 따르면 하마스의 고위 관계자인 아삼마 함단은 자신들이 무장 해제에 관한 어떤 제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하마스는 무기를 내려놓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는 평화협정에 서명한 하마스가 이제는 무기를 동결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무장 해제는 없지만 테러리스트들의 무기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위원회 구성원들이 하마스가 일부 소총류 무기는 보유하도록 허용하고 대신 대부분의 장거리 무기는 넘기도록 요구할 계획이라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마스 무장대원들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무장 해제를 명확히 규정한 평화 계획과는 모순되는 일입니다. 이제 하마스 대표 함단은 평화 계획에 따라 가자지구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국제안정화군이 이전에 합의했던 것처럼 가자지구 전체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경계에만 배치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도널드 트럼프의 평화 계획에는 국제 무장군이 검증된 팔레스타인 경찰력을 가자지구에서 교육하고 지원하며 국경이 아니라 내부 치안 문제의 장기적 해결을 보장하고 새로 훈련된 팔레스타인 경찰력과 함께 접경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마스는 아니, 우리는 국경이나 가자지구 내에 안정화군이 필요 없다며 이를 거부합니다. 아니, 우리는 무장 해제하지 않을 것이고 국제군을 들이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를 교육할 필요도 없습니다. 권력은 우리 손에 남겨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협상해봅시다.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의 가자지구 평화계획, 이 단계가 하마스 무장 세력에게 더 큰 양보를 한다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트럼프는 이란과 계속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이나 구독으로 저희 유튜브 채널을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